이런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다시 시장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축 공포가 덮친 시장 문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주가 지수 결국에는 낙폭을 아예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네. 결국에는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개인만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외국인은 575억 원, 기관은 5,589억 원 팔았고요.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에서야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쉬어가던 지난 주말 상황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발단인 것 같은데 미국 시장까지 크게 하락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지점 어느 부분으로 좀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은 현지 시간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에 나섰는데요. 당시 발언을 좀 살펴보시죠.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연준이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 이 강한 긴축 의지와 또 금리 속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의 이런 기대치에 좀 어긋났다라는 판단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이 9월 FOMC에서 미국은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증시 모두 현재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좀 힘들어하는 구간에 있는데 이러한 시장 충격을 키운 건 더 큰 문제를 보면 환율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상 처음으로 현재 109선 위까지 올라섰고요. 이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1원 넘게 올라서 1,34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결국 1,350.4원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이 개장 직후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 1,350.8원까지 올라서 연고점을 새로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이 내년까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결국 달러화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음 달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게 되면 현재 같은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는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5만 전자로 주저앉은 상태고 코스피도 2,400선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시장 전망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권업계는 추가 하락에 대한 이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 증권사 10곳의 평균 코스피 하단 밴드는 2,350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2,300이 무너졌던 것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앞서 설명한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또 있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만 최근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등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시장에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300선은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안심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장세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되는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살펴봤더니 네. 실적 상향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와 또 에코프로비엠, 롯데쇼핑 등이었는데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지난주에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와이스 컴백과 함께 소속 그룹들의 월드 투어로 인해서 이 연간 영업이익이 1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분석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종에서도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종목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에코프로비엠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니켈 등 원자재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네. 결국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을 이 판매가에 좀 반영을 하면서 이는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 증권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출하량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업계는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제시된 에코프로비엠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3,652억 원이었는데요. 한 달 전 제시된 전망치보다 966억 원 늘어났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2% 급증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반기 역시도 이 주력 산업인 백화점 부분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그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해왔던 시네마 부분의 흑자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 기자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그동안에 꿈을 먹고 자랐었던 주식들이 아니라 실적으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롯데쇼핑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을 지켜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이번 주 동안에 조금 상당한 변동폭을 계속해서 보이게 될 텐데 어떤 이벤트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침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네. 우선 당장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죠. 미국 6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다음 날 미국 6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한국에서는 7월 산업활동 동향과 무역 지수가 31일에 발표가 되겠고요. 9월 2일에는 소비자 물가 동향 지표가 발표되니 이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9월 2일부터 6일까지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회죠. 이파 2022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유수의 전자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연한다고 하니 이 또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정 중에 지금 민간 고용이나 실업률, 고용 동향처럼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충격들을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